자, 현대시 하나를 보고 고전시가 하나를 볼 텐데 여기 유의사항 먼저 보시고 이 문학을 일주일에 2개 내지는 3개 풀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게 부족하잖아. 하루에 막 2개씩도 하고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하면서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들 있잖아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 공부할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 그치? 지난 시간에 자료 준 거 그거 이렇게 위로 넘기는 거 있지? 그걸 자기 계획에 따라서 하루에 한 작품 내지는 2개 작품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같이 풀어 가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닐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풀고 나면 반드시 시간 적으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풀어온 것들 한번 넘겨보세요. 시간 혹시 적었는지 몇 분 몇 초 이렇게 적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목표 시간은 대략 빨리 풀면은 뭐 6분 만에도 풀고 늘어지면은 한 8분 정도까지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6분 정도에서 8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늦어도 8분 이내에는 8분 이내에는 푸셔야 된다. 문학 같은 경우는 8분 이내에는 푸셔야 된다. 이 계산은 문학 지문이 전체에 이제 4개가 나온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4개가 나온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4, 6, 24가 되거든요. 근데 소설 지문이 2개 정도 같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그럼 이제 6분 조금 안 걸리는 3개의 지문, 8분 가까이 걸리는 나머지 1개 지문 이러면 대략 총 시간이 25분 이내로 맞춰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야. 짧게는 6분, 길면 8분 정도로 예상하시고 자기가 걸린 시간을 적어가시면 돼. 알겠지? 풀고 나면은 이것 하시고 이것도 꼭 하시는 걸로. 오늘 어떻게 하는 건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내가 별표에 해놔가지고 설명했듯이 EBS 문학의 작품 정리를 병행해야 이것도 역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현대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77페이지로 가셔서 현대시 보이고요. 현대시 넘겨서 79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먼저 보는데 가의 작품을 보시면은 이건 연계야 비연계야? 연계야. 자, 연계라고 한번 써볼게요. 연계라고 쓰시고 작년 6평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작년 6평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더구나 그지? 나에는 비연계라고 써보세요. 나에는 비연계라고 쓰시고 나에는 비연계. 그럼 여러분들이 작년에 고3 내지는 수험생활을 했다라고 전제하고 가를 일단 둔 다음에 나를 먼저 보고 돌아올게요. 나를 먼저 보고 돌아올게. 나를 보시면 제목 확인해 봅니다. 우포늪 왁세라고 나왔죠. 우포늪 왁세. 그래서 이제 왁세가 주된 시적 대상이 될 것이고 한번 써보세요. 시적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포늪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적 상황과 관련된 배경일 것이다. 시적 상황과 관련된 배경일 것이다. 우포늪을 배경으로 해서 왁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빨간 펜 들고 이 왁스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화살표로 뺀 다음에 자연물이야 인공물이야? 당연히 자연물이죠. 자연물이 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주제를 해석하는 가운데 인간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다시 자연물 내지는 자연, 인간 내지는 사회 혹은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 내지는 인생 내지는 사회와 자연 내지는 자연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꼭 물어봐요. 그 관련지어서 감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연물이 나오면 인간과의 관계를 비춰봤을 때 이게 유사한 거냐 아니면 대비가 되는 거냐를 따져보셔야 돼.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색깔 있는 걸로 바꿔볼게요. 둘 사이의 관계가 둘 중에 하나야. 유사한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정반대되는 대비되는 관계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요거 둘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따라가시면 돼. 이거 문제 풀어온 사람 손들 보세요. 혹시 풀어왔다. 오케이, 잘했어요. 읽어보니까 어때? 유사 관계에 있어요? 아니면 대비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 나오는 인간 누가 있지?
소리꾼 있잖아, 소리꾼. 그 소리꾼이라고 하는 창을 하는 사람, 소리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지, 그치? 인간 소리꾼의 절창과 자연물인 왁스의 그 울음소리, 알겠지? 그렇게 연관되고 있는데 둘 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둘 다 플러스야, 그치? 아름다워. 예술의 경지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목을 일단 보실 때 왜 제목을 보라고 하냐면 예상하라는 건데, 특히 자연물의 경우에는 인간 세계와 유사관계, 대비관계 가운데서 어떤 것이냐를 찾아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야. 알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 시로 이제 들어가 보기 전에 순서에 따라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혹시 이 작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실제 76번 문제 보시면은 설명이 나와 있죠. 지금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야. 알겠지? 맨 처음에 지금 뭘 봤냐면 제목 봤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기를 보는 거야. 해석과 관련된 게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보면 이 시의 화자는 삐리리 이걸 들으면서 자, 이거를 상상적으로 뭐 한다라고 했냐면 떠올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얘를 보고 얘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떠올리고 있어요. 뭘 떠올려? 이 소리꾼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목 자체에서 아까 확인했듯이 인간과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이 시를 읽을 때는 사실 누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이 소리꾼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보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화자는 이 소리꾼의 특징 내지는 속성 따위가 나와 있는데 고단하고 외로운 거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다 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자, 표현하고자 했다. 이 문장 구조가 뭐뭐를 이것으로 이끌었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둘 사이는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우포늪이라는 자연, 왁스라는 자연은 소리꾼과 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세계에서 창조되는 이라고 여기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자, 조화롭게 형상했다. 이 두 가지 예술의 경지와 아름다움을 이렇게 조화롭게 형상화했다. 주제의식이 이제 딱딱 나오는 거죠. 이 시는 왁스를 통해서 소리꾼을 연상하는 거고 상상하는 거고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의 예술, 자연의 아름다움, 조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제 시로 가볼게요.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이 유평을 치를 때 곤란해 했었던 게 뭐냐면 나의 시를 해석하지 못하는 어려움. 이게 이제 곤란함이었어요. 가볼게요. 나를 보시면 시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득음은 못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읽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읽었던 것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알겠지? 색깔이 있는 걸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거는 못하고 그저 떠돌던 자, 이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한 문장이에요. 뭘 못하고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던 거죠. 소리꾼. 그러니까 보기에서 봤던 소리꾼이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딱 보는 순간 방랑이야 아니면 정착이야? 방랑, 정착 가운데서 정착이 아닌 방랑 쪽이겠죠. 그렇죠? 방랑 쪽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걸 딱 보면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득음을 못했대요. 그러면 얘는 자 어떤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아직 완전한 득음의 상태에 이르지는 못한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부족한 상태이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떠돌아다닌다. 방랑이다. 계속해서 신명 한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자 그만이던 밑줄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라고 했어요. 자 뭐뭐면 그만이다라고 했는데 이 막걸리 한 사발에다가 바로 처리. 그럼 막걸리 한 사발 하고 다시 위에 신명 한가락 바로 처리해 버리면 이 녀석들은 자 화려하다 소박하다 정도로 비교를 해보면은 화려 소박 가운데서 어디에 체크될 수 있어요? 소박한 것들. 그죠?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죠? 이거 하나 정도면은 내가 그만이다. 특별히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거겠죠? 그 다음에 꿈속에서도 삐리리로 내리치는, 자, 내리치는 밑줄.
야, 한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여기까지. 자, 오늘은 왁새 울음 되어서 자, 되어 밑줄 딱 그어볼게요. 자, 왁새 울음이 됐대요. 주어를 찾아볼게요. 왁새 울음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주어가 뭐죠? 뭐가 왁새 울음이 되었어요? 떠돌더니 울음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어가 자, 떠돌던 주어는 누구죠? 소리꾼이죠. 그러면 울음이 된 건 누구의 소리가? 소리꾼의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리꾼의 소리가 왁새 울음이 되어서 우왕산 솔밭을 다 적시고 자, 적시고 밑줄 딱 그어볼게요. 여기 혼업둔치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원형 꽃불 질러놓는다. 자, 질러놓는다 밑줄 딱 그어볼게요. 그럼 이제 울음이 되어서 그 울음이 적시고 그 울음이 질러놓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말이죠. 칠판 오른쪽에다가 빨간색으로 내가 써볼 테니까 따라 적을 거야. 그 시간 단축이 문학에서는 핵심이잖아요. 그죠? 시간 단축, 감점 제로. 시간 단축, 감점 제로. 이 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은 예상하면서 읽어야 된다. 예상하면서 읽어야 된다. 예상하며 읽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막힘없이 읽어야 돼요. 예상하며 읽기, 자, 막힘없이 읽기. 이 두 가지가 돼야 시간이 단축되는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막힘없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낯선 작품이에요. 낯선 작품을 막힘없이 읽어야 한다. 그런 얘기고 예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얘기는 선지 속에 나올 만한 표현을 예상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지 속에 나올 만한 표현을 예상해야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단축을 해야 독서에서 시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번과 2번 중에서 지금 1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딱 봐봐. 소리가 울음이 되어가지고 이게 적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적셨다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도록 적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셔 놓은 거를 본다 그 말이잖아요. 적신 대상이 이제 솔밭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상, 시각적인 거를 시각적인 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더 하나. 두 눈부신 봄빛 위에 자원형 꽃불을 질러놨다라고 했잖아요. 질러놓는 주체가 바로 뭐예요? 울음, 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은 자, 선지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옆에다 써둘게요. 형상화했다. 자, 형상화했다. 또 동시에 이 보면은 이 적셨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이렇게 형상화를 했다는 거고요. 동시에 또 뭐냐면 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이 됐죠. 청각의 시각화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형상화가 무슨 말이냐면은 형상화는 형상을 갖고 있지 못하던 것이 형상을 갖추도록 변화시켰다 이런 얘기거든. 자, 이런 표현들 체크를 해두시고 동시에 밑으로 가볼게요. 이제 자, 살아서는 군분마저 알 필요 없던 혈혈단신. 자, 혈혈단신 밑줄 딱 그어보시고 주어가 누구야? 누가 혈혈단신이었다 혹은 이다 라는 거죠? 소리꾼이. 자, 소리꾼이 혼자 살았다. 그러면 보기 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혈혈단신이야. 혼자 있다는 얘기잖아? 외로움이 떠올라야 되겠죠. 외로움. 보기에 외로움이 떠올라야 돼. 자, 그 다음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 그랬는데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도 아까 이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달빛 같은 슬픔 했지. 자, 빨간 펜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 슬픔은 정서잖아요. 정서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정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달빛 같은이라고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정서를 빛깔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마찬가지 이것도 써볼 수 있겠죠. 형상화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형상화 또는 뭐 감각화 이런 말을 써볼 수가 있어요. 형상화 내지는 감각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슬픔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건데 달빛처럼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요? 뭐뭐? 같은 이란 표현 나왔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도 주제 해석을 해 나가면서도 선지에 나올 만한 표현들을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OX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갔다가 돌아올 건데 왜 선생님이 해석하다가 중간에 가시나요? 아니 내가 미리 풀어왔으니까 문제를 풀기가 수월한 거야. 이제 봐봐. 몇 번 문제냐면 76번 문제 있잖아요. 76번 문제. 76번 문제의 5번 선지를 먼저 봐보세요. 76번 문제의 5번 선지를 봐봐. 이걸 미리 익혀두면요. 봐봐. 아까 지문에서 B에 나왔던 부분 있죠? B에 나왔던 부분 보면은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이런 표현. 방금 봤던 거 있지? 이거를 염두에 두고 76번 문제의 선지를 볼 거야. 76번 문제의 선지에서 B에 관련된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던 소륙군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자, 음영 처리한 부분만 봐봐. 칠판 보고. 여기에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부분 보이지? 이게 사실은 지문을 읽을 때 이미 나올 만한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야 돼. 알겠지? 이 대신에 무엇도 쓸 수 있어. 지금 5번 선지에 나와 있는 대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형상화 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었던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야 돼, 이런 거를. 알겠죠? 결과적으로 시간 단축이 되는 거야. 이제 돌아올게. 아까 보던 거 마저 이어서 볼 텐데 낯선 작품인 우포는 왁세를 내 힘으로 읽어낼 수 있었어야 하는 건데 이어서 볼 거야. 이제 이 지나서 늙은부터 볼게.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밑줄 딱 그어보시고 당연히 이제 소리꾼이 주어가 되겠죠. 소리꾼이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했는데 이 고수가 누구야? 고수. 공유, 고수, 뭐 배우 이름이야? 그건 아니지. 이 두드릴 고자야. 그래서 이제 옆에서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 있지.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 얼쑤 해주는 사람 있지. 그게 고수야. 어깨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고 했어요. 흔들었다 밑줄 딱 그어볼게. 그럼 이제 보세요. 어깨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는데 산 하나를 흔들 정도야. 또 예상해봐. 선지에 나올 말. 문제에 나왔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나올 만한 것들 모두 예상하는 거야. 산 하나를 실제로 흔들었다는 얘기야. 그럴 정도였다는 거야. 그럴 정도였다는 거야. 사실적이다 혹은 과장되어 있다. 둘 중에 고른다. 그러면 어느 쪽이 가까워요? 과장되었다에 가깝겠지. 그치? 진짜로 어깨를 한번 들썩하면 산 하나가 흔들렸다.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계속 갑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찾아 헤맸던 밑줄을 그어보시고 그는 소리뿐이겠죠?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밑줄 딱 그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형광펜으로 색깔을 할 텐데 있었던가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그리고 별표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있었던가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제 문제와 관련되는 건데 적막한 늪에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주어가 뭐예요? 뭐가? 앞에 나와 있는 소리가 있었던가 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주목할 점이 뭐냐면 이 가야 가는 지금 의문형 종결 어미 자 의문형 종결 어미를 쓰고 있긴 한데 근데 여기에 담긴 정서가 뭐냐 혹은 태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궁금한 거야 단순히 궁금한 거야 아니면은 놀라움이나 어떤 경이로움이나 이런 쪽이야. 놀라움 쪽에 가깝겠죠. 아 가락 속에 있었던가 저게 소리꾼의 목소리란 말인가 이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놀라움이라는 태도가 담겨 있는 거고요. 따라서 놀라움 또는 경탄 이런 게 가능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탄적이라는 말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어울리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영탄적이다. 응?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꿈속에서 찾아 헤매던 그 여신의 목소리가
슬기의 이 음반 속에 있었던 것인가 뭐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놀라움이거든요. 자, 그 다음 소목장리의 투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을 몰아칠 때 몰아칠 밑줄 딱 그어보세요. 주어 찾아볼게요. 뭐가 몰아치는 거죠? 양파들이 몰아치는 거예요. 양파들이. 무엇으로? 시퍼런 물살로 혹은 물살처럼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비유적 표현인 건데 홍주야 이 시퍼런 물살의 원관념이 뭐야? 뭘 물살로 물로 표현한 거야? 뭘? 당연히 양파겠죠. 양파를 이 물살로 표현한 거야. 양파가 바람 맞은 양파가 이렇게 좌우 흔들릴 거 아니야. 근데 양파가 줄기가 파란색이니까 양파는 우리가 줄기를 먹니 이 씨를 먹니 뿌리를 먹니 뿌리 쪽을 먹잖아. 양파는 흙 속에 있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위로 나온 이 줄기는 파란색이잖아. 그치? 그 파란색 줄기들이 쫙 하고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유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에는 또 나올 말이 뭐지? 색채어가 쓰였다. 맞아요? 틀려요? 색채어가 쓰이기도 한 거죠. 뭔데요? 시퍼렇다. 이렇게 색채어가 쓰이니까 파랗다. 블루. 색채어. 색깔을 나타내는 말. 자, 일제히 깃을 치면서 치면 밑줄 그어보시고 동편에 넘어가는 밑줄. 저 왁새들. 누가 넘어가? 왁새들이 깃을 치면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동편제라고 하는 게 이 고개마루라는 뜻의 제가 아니고 노래가락이거든요. 노래가락이에요. 노래를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구성진이 이렇게 고음 처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보면은 새가 넘어가는데 마치 가락을 타고 넘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완창 한판 잘 끝냈다고 밑줄. 자, 하늘 선회하는 이렇게 뱅글 도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시면이. 자, 영혼의 시면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볼게. 이게 주어야. 영혼의 시면이 선회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선회한다의 주체는 뭐라고요? 영혼의 시면이야. 영혼은 눈에 안 보여.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선회하는 것처럼 표현했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고 해야겠죠. 감각되지 않는 거를 감각되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리고 또 뭐 형상화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형상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 둘 다 맞는 게 되겠죠? 자, 우포는 꽃잔치를 자지르도록 물을 익힌다. 주체를 찾아볼게요. 물을 익힌다 밑줄.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물을 익힌다의 주어는 누가 물을 익히지? 영혼의 시면이지. 그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감각화, 형상화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됐죠? 그러면 자, 이 나를 중심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76번으로 가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76번으로 가서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건데 자, 1번 선지. 화자는 A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시고요. 화자는 왁스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지어서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그랬어요. 자, 끈을읽기 한번 해보실게요. 화자는 이것과 이것을 연결지어서 얘가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자, 여기까지 밑줄 딱 그어볼게요. 보기 속에 상상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봤다고 그랬어요? 상상했다는 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결하고 있는 거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A 부분은. B는 아까 확인했고요. C로 가시면은 자, 절창을 찾은 화자의 정서를.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선지 3번에다가 별표. 이 문제 때문에 미리 풀어라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이 3번 선지가 여러분 선배들을 좀 애매했던 선지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해석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 있지. 여기 형광펜으로 화자의 정서에다가 색깔을 딱 해보세요. 문제 풀이와 관련된 건데, 자,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라고 했는데 이 정서라고 할 만한 게 선생님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거거든. 직접적으로 이 정서를 나타내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1번 직접적으로, 2번 간접적으로.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정서라는 말만 나오면 슬픔, 기쁨, 놀라움 이런 단어가 직접 나와야만 정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직접적인 것에 해당되는 거고 간접적인 방식도 있다는 거죠. 문장 구조를 갖다가 이 영탄적 어조에 해당하는 이 음동 종결어미이지만 동시에 영탄을 나타낼 수도 있는 어미인 가를 쓰고 있다는 구조를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은 어휘를 통한 직접적인 제시도 있지만은 문장 구조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도 있다는 얘기죠. 이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알겠죠? 작년 6평에 이 우포노 왁스의 문제풀이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감각적이라는 이 표현상의 특징 개념어를 이해하는 거. 이게 첫 번째야. 감각적이라는 이 개념어를 이해하는 거. 두 번째는 정서를 나타내는 방식에 간접적인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핵심이야. 사실 이제 만약에 이제 실제 봐봐. 어차피 이제 국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라고 하는 게 컨셉이잖아. 그러면 국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그럼 실제로 봐봐. 1번이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지. 그럼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가 확신이 드는 것까지 쭉쭉쭉 내려갔어야 돼. 3번도 애매하다. 넘어갔어야지. 근데 5번까지 갔을 때 판단이 안 내려질 수가 없잖아. 왜? 아니 대비라고 난 대비 꺼져. 정답 5번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 문학에서 현대시, 고전시가 나왔어. 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제목에서 혹은 시를 읽어가면서 자연물이 등장.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유사한 거냐? 대비된 거냐? 알겠지? 확신이 안 서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비야 유사야. 유사하게 제시하여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뛰어난 완성도 높은 성취를 이룬 주체로서의 자연물 왁스의 인간의 소리꾼 이렇게.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자, 됐죠? 그러면 이걸로 핵심적인 것들은 짚어봤고요. 혹시 가시에서 어려운 점 있었니? 가시에서 어려운 점? 특별히 없었을 것 같은데 주제의식이 뚜렷하지? 가의 시 주제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가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아주 간단하니까 일일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박봉우 선생의 휴전선이라는 제목인데 자 한마디로 말해봐. 휴전선은 남겨져야 되는 거야? 사라져야 되는 거야? 사라져야 되는 거야 라는 게 이 시의 주제라고 말해야겠죠. 자 이거 연습해 볼게요. 밑으로 가볼게요. 여기 지금은 뭘 해드릴 거냐면 시간 단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 몇 페이지 보시냐면 82페이지 82페이지 보시고요. 주제 한 문장 적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주제 한 문장 적기. 그러니까 시간 단축 방법은요. 문제 풀고 나서 시 한 편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또 실전에서 시간을 단축해줘요. 감상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봐봐. 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제목을 꼭 가급적이면 제목을 넣고 제목 넣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또는 시어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 한 문장 안에. 예를 들면 자 휴전선은 써볼게. 휴전선은 자 남겨둬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 휴전선은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써도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엄청 힘들게 썼을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써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오케이. 무조건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써지냐면 분명히 뭔가 고상한 방법이 있겠지, 고급한 방법이 있겠지, 문장을 이쁘게 써야겠지 이런 강박이 있어서 못 쓰거든? 그냥 이렇게 써. 쉬워 어려워? 쉽잖아.
이 시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끝인 거야. 더 이상 뭐 있어? 없어. 대신에 이제 이 안에다가 이 문장 사이에다가 휴전선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단편적이잖아. 응. 그럼 이제 일반화된 상징어로서의 어떤 평화라는 말을 넣어주는 것도 좋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을 끝내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야 한다. 이런 정도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할 수 있겠니? 어렵지 않지? 그럼 나의 시 한번 정리해볼까? 제목이 우포는 왁스였잖아. 그러면 왁스만 넣어볼게. 왁스를 보고 아까 그 보기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게 정리될 수밖에 없죠. 누구를 떠올려? 왁스를 보고 소리꾼의 절창을 향한 삶을 떠올린다. 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왁스를 보고 소리꾼의 절창을 향한 삶을 떠올린다. 이런 정도로 써도 돼요.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느낀 대로 그냥 써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다의 작품으로 갈 텐데 작년 여러분 1년 선배들이 겪었던 유평에서의 어려움은 나 작품이 낯선데 해석이 잘 안 된다. 알겠죠? 동시에 또 뭐냐면 다 작품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야. 다는 그래 갈래가 뭐예요? 소설이야? 수필이야? 줄, 온천, 행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것까지만 보고 이제 고전 시각으로 넘어가 볼게. 이 시간은 특정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라기보다는 시간 단축 요인들을 발견해내는 거, 요소를 발견해내는 거. 잘 봐. 줄, 온천, 행이라고 나왔는데 온천이란 말이 무엇인지는 알지, 그치? 온천이 뭐야? 뜨뜻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몸 푸는 거잖아.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고유명사겠지. 지명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온천의 행, 다녀온 이야기겠죠. 기행. 그래 가려는 수필입니다. 수필. 알겠죠? 이게 현대 수필인데 이 줄이라는 그 온천에 다녀온 수필입니다. 근데 시간 단축을 내가 해준다고 했잖아. 현대시로 묶어놓긴 했으나 사실 복합 지문 형태로 나왔잖아. 그래 갈래가 섞였지. 자, 내가 오른쪽에 또 쓸 거야. 빨간색으로 다가 있는 오른쪽 여백에다가 한번 써볼게. 자, 뭐라고 쓸 거냐면 수필 갈래가 나왔을 때 시간을 단축해주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수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시간 단축이 되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수필. 자, 보이나? 자, 수필. 수필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해요. 자, 일단은 뭘 찾는 게 중요하냐면 대립상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립상이라고 써보세요. 대립상. 그러니까 이거 대립상을 찾는 순간 게임 셋. 게임은 끝나요. 뭔 소리냐면은 이 대립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A와 B 사이의 대립상이다.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분명히 그 대립을 이루게 만드는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그 차이점에 해당하는 거를 찾기만 하면 돼.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독서 전체 구조 파악하는 거랑 좀 흡사해요. 대수능에 나오는 거 있지? 교육청 꺼지고 심지어 평가원까지도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수능은 무조건 100%야. 몇 프로? 100%. 대수능에서는 무조건 대립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차이점 그랬는데 이 차이점을 바탕으로 필자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주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견 대상이 대립상 찾아 선택을 찾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쪽에 자연이라고 나왔어. 고전 시가의 아주 일반적인 주제의식을 가지고 고전 수필에서 다뤘다. 그러면 자연의 반대편에 누가 나올까요? 당연히 속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대수능에 출제된 바 있는 이상의 수필 가운데에도 보면은 앞쪽에 만약에 이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상이 나온다면은 반대편에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상이 짜잔 등장을 할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요? 이상과 현실에서 내가 만약에 이상, 현실 가운데에서 졸라 헷갈린다. 갈등 때린다. 이런 수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응? 그럼 이제 웬만한 것 90% 이상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와요. 양자택일이야.
그래서 대체로 뭐 이렇게 자연을 선택한다 할지 정신을 선택한다 할지 이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대체로 마무리가 되는데 가끔은 예외적으로 둘 사이에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주제의식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수필이 나온다. 뭘 찾아? 상반된 뭔가를 찾아갖고 필자가 어떤 놈을 선택하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알겠지? 예를 들면은 아이고 힘들어. 마마무의 화사가 있어. 마마무의 화사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아니면 뭐 레드벨벳의 예리 같은 약간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양 극대 아니야. 그래서 나는 화사가 좋아.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나는 예리가 좋아. 아니야, 둘의 결합형인 슬기가 좋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시 봐봐, 다를. 다를 다시 봐봐, 다. 다는 뭐야, 그럼? 대립상 찾아봐. 이게 약간 고전시가 느낌도 나요. 뭔가 주제의식 자체가 약간 좀 낡은 주제의식인데 자연 좋아야 속세 좋아야? 자연 좋아하거든. 이거 자연 속세 대립상 가운데 자연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 문제 봐볼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 나오니까 그래. 문제 나오니까. 니네 선배들이 틀린 문제가 76번 보기 감사한 문제 많이 틀렸고요. 77번도 많이 틀렸어. 나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77번 봐봐. 77번 왜 틀리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어요. 77번을 또 많이 틀렸거든요. 76번은 맞긴 맞았는데 그 3번 선지가 납득이 안 돼요. 이런 친구들 많았고 77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답을 막 틀려. 이제 A, B, C, D 봐봐. 이제 문제 자체는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찾는 건데 1, 2, 3, 4, 5 A, B, C, D를 봐볼게. 하나씩 봐본다. 뭐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일단 극명해요. 보시면은 딱 봐봐. C를 봐봐. 또 D를 봐봐. 답이 딱 나오지. 빨간 펜 들어, 빨간 펜. 빨간 펜.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이다. 잘 봐. 티끌이라는 대상 자체가 자연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걸 잘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작품을 읽을 때 자연 속세 가운데서 어디를 선택해? 자연을 선택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은 자연이 작아 보인다라고 하는 서술부가 연결이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졸라 부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쉽게 말하면 홍주야, 자연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근데 작아 보인다라고 마이너스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뭐처럼? 티끌처럼이라고 나왔거든요. 티끌은 지금 여기서 자연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야? 아니에요. 또 다시 올라가 볼까? 위로 올라가 봐. 관련 부분 찾아볼게. 그것만 찾고 이제 고전시가로 넘어가 볼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음역 표시를 다 해두긴 했는데, 자, 다 해서 봐봐. 먼지라고 하는 부분을 가볼 거예요. 보시면은, 자, 여기 봐봐. 내가 음역 처리 해둘게. 여기 먼지라는 표현 나오지? 여기 딱 봐봐. 자, 봐봐. 여기 눈에 보이니? 자, 찾았어? 지문에서 여기를 찾아봐. 보고 있지? 형광펜 딱 들어봐. 이 몰작인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에서 바람까지만 색깔을 딱 해봐. 이런 것은 뭐라고?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그랬잖아.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 이 볼짜기는 자연이야 속세야? 자연이고요. 자연에서는 먼지를 품은 바람이 온 적이 있어 없어? 없다고요. 엔드 또 봐. 또 밑에 봐. 그러니까 잠깐 내 자신을 두고 보니 또 먼지라고 나왔네. 허옇게 먼지 낀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지금 내 자신은 먼지 낀 의복이라고 마이너스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먼지이기도 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야 속세야? 속세야 속세.
얘도 지금 속세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자연이 얼마나 이 골짜기가 첩첩산중에 처박혀 있는 인적 없는 거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얼마나 순수한 공간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먼지 품은 어떤 속세에 때묻은 어떤 그런 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지문을 읽을 때 속세 자연 그렇게 읽으셨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현대시 관련 복합지문 형태로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하셔야겠죠. 이 시간 단축의 기본 요소 가운데서 이 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는 첫 번째 뭐였지? 첫 번째는 감각적이라는 표현의 의미. 두 번째는 뭐였지? 두 번째는 자연이 소재로 나왔을 때, 시적 대상으로 나왔을 때 유사 대비 골라내는 거. 세 번째, 수필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뭐야? 대립적 상관물이 나올 거고 그 시기들 찾아서 선택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한다. 알겠지? 이거야. 넘겨. 첫 번째 고전 시가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앞쪽에서부터 두 개씩 풀어가고 있을 텐데, 그치? 맞니? 현대시 하나, 고전시가 하나 이런 식으로 풀어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내가 미리 얘기 안 했지, 그치? 고전시가로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넘어가 볼게. 어쩌나 보자. 현대시를 아마 다 풀었을 텐데 이제 이 고전시가로 하나 가볼게요. 너무 현대시만 하면 재미없어요. 도전의식이 좀 생겨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고전시가 저 뒤로 쭉 넘겨보세요. 순서를 바꿔서 뒤쪽에 있는 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이게 좀 쉽게 나온 6편 거라 말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언급하고 갈까요? 여러분 고전 시간의 첫 번째 89페이지 가볼게요. 89페이지 89페이지 위에다가 이게 또 작년 6평에 나온 거라 이렇게 써볼게요. 작년 6평에 나왔던 거거든요. 얘기 참고로 이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약간 가식 같은 건데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6평에는 대대로 6평에는 이런 게 나온다라는 패턴을 지킨 거예요. 그대로 따랐어요. 답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6평에는 보통 상중하로 나눴을 때 난이도로 치면은 고전 시간은 항상 쉬운 게 나와요. 알겠죠? 지금 고전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자, 고전 시간을 기준으로 6평에는 대대로 쉬운 것들 위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쉽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낯익은 거, 낯익은 작품. 딱 봐. 서경별고. 고2 때 다 배우는 거잖아. 웬만한 일반적으로 고2 때 다 배우는 거거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체로 낯익은 쉬운 작품이 나와. 이제 뭐 고려가요나 뭐 심지어 뭐 향가나 뭐 이딴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평시죠, 오베러거. 그러니까 6평에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송미인곡도 눈여겨볼 만한 거야. 6평 때 나올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쉬우죠? 어쨌든 자, 지금부터 볼 건 가가 아니라 나예요. 가는 옆에다 써봐. 연계라고 써봐. 연계. 얘는 연계된 거거든. 그리고 이 나에는 써볼게. 나는 비연계. 그 만언사하고 만분가는 달라요. 알겠죠? 자, 만분가는 얘는 가사야 가사. 만언사도 가사인데 만언사 같은 경우하고 일단 필자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만분가는 만언사 따위가 뭐랄까 특수하게도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 잘못으로 유배를 간 거의 유일한 작품 만언사인데 이 만분가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억울함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임금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있는 작품인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제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만원사 따위는 지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제목 가보세요. 만분가 할 때 분에다가 동그라미 울분이라고 썼고 울분 제목으로 가봐. 제목 맨 아래 뒤쪽 넘겨봐. 그 제목 보면 울분이라고 써보세요. 분 위에다가 울이라고 써. 울분 억울해. 알겠지? 근데 억울한 게 저거 만 가지의 억울함이야. 많은 억울함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깊은 억울함. 이렇게 낯선 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읽을 수 있어야 돼. 그 막힘없이 읽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서술어 위주로 쭉쭉쭉 읽어 가시는 거거든요. 자, 가볼게요. 자,
자, 녹아져도 처분이요. 알겠죠? 다시 밑에 씌어져도 처분이라. 씌어져도의 뜻을, 씌어지다의 뜻을 알면 물론 좋지. 근데 몰라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뭐뭐 해도 뭐뭐요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을 딱 해보건데, 예상을 해보건데 옥황상제의 처분이다 라고 하는 거는 화자의 태도가 수용적이야 아니면 거부하겠다는 얘기야. 수용 거부 가운데서 어느 쪽이지? 당연히 수용하는 태도, 수용하는 태도. 그럼 이제 얘를 선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운명론이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옥황상제가 누구야? 옥황상제가 일종의 하느님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주관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씌어져도는 무슨 말이지? 사라져도 죽어도 뭐 죽어 없어져도 사라져도 이런 얘기죠. 녹아지고 씌어지요. 혼백조차 흩어지고, 자 흩어지고 밑줄. 공산총무같이 임자 없이 분일다가 밑줄. 뒹굴다가 그런 얘기야. 뒹굴다가. 주어 찾아봐. 이 몸이지. 계속해서 이 몸이 화자의 몸이. 자, 그다음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송이 되어 있어. 자, 되어 있어 밑줄 닦아볼게. 이 만장송이 되어서 그 말이야. 되어서 만장송이 되어서 지금 낯선 작품 연습 한번 해보고 있는 거야. 안 풀었던 거지만. 그럼 이제 여기 만장송 할 때 송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볼게. 역시 주어는 여전히 누구예요? 주어는 이 몸. 이 몸이 만장송이 되어서 이런 얘기죠. 이 몸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예상해봐. 만장송을 염두에 두고 시험에 뭐가 나올까? 선지에. 봐봐. 화자가 내가 아닌 다른 게 된다. 그러면 뭐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객관적 상관문이 나오게 돼 있어. 객관적 상관문. 객관적 상관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자, 1번, 2번, 3번 중에 무엇인지 골라봐. 대자리. 객관적 상관문 나오는 셋 중에 하나야. 일반적으로. 대자리. 대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대리한다의 대자야. 대리물. 그 다음에 자는 자극물 할 때 자자야. 자극물. 리는 뭘까요? 이입물이라고 한다. 이입물. 뭐 떠오르는 거 없니? 이입한다? 감정이입물. 그치? 감정이입물이야. 감정이입물. 그 나 자신을 대리한다. 대체한다. 비슷한 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신이다. 또 다른 화자의 몸이다. 분신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죠. 작은 물이라는 얘기는 나의 정서를 심화한다. 뭐 이런 말로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심화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정한 감정을 이입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셋 중에 무엇인지 판단을 해봐. 내가 말이야 죽어서 혼백조차도 흩어져 버리고 내가 빈산에 이 총루같이 이렇게 해골처럼 빈산의 해골처럼 임자 없이 뒹굴어 다니다가 곤륜산 제일봉의 만장송이 되어서 누가? 내가 1, 2, 3번 중에 뭐야? 뭘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죠? 내가 되는 거잖아. 내가 그게 돼서 나의 분신이잖아. 분신. 나의 분신. 상상 속에 가정 속에서의 분신. 맞니? 자, 계속해서 가볼게. 바람이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기나 밑줄 들리기나 무엇이? 소리. 이 소리는 누가 낸 소리야? 잘 봐. 바람비를 뿌렸대. 누가 뿌렸어요? 이 바람비를 뿌린 거는 소리죠. 그 누구의 소리야? 그러니까 이 만장송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내는 소리겠죠. 이게 님의 귀에 들리거나 나뭇가지를 스쳐간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람비 뿌린 소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쓸 수 있겠네요. 대리물인 것 같은데 왜 나는 죽어서도 이렇게 대리물인 이 소나무가 되고자 했느냐. 소리를 내기 위해서야. 그 소리는 누가 들으라고 내는 소리야? 이미 들으라고 내는 소리죠. 그러면은 님을 향한 어떤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져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선지는 이렇게 되겠죠. 님의 귀에 들리거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자, 님을 향한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다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자, 계속 가시면은 윤회 만겁하여 이 만겁은 짧은 시간이야 긴 시간이야 만겁은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긴 시간이야 그치? 긴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윤회해서 금강산 하게 되어서 그랬어요. 자 여기 하게 되어에다가 다시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되어의 밑줄 하게다가 동그라미. 여러분 아까 위에 있던 거 만장송 할 때 이 만장은 길이를 말하는 거야. 길이. 그래서 이제 높은 소나무가 있고 이 금강산에 학이 있어요. 그 학의 기능은 다시 객관적 상관물 가운데 셋 중에 뭘까요? 똑같은 문장 구조야. 뭐? 이게 되어서 그랬으니까 대리물 1번에 해당하겠죠. 맞아요? 오케이. 둘 다 뭐야? 화자의 정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반인 처음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밑줄 그어보시고. 자,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소리 슬피 울어. 자, 울어에다가 밑줄 딱 그어볼게요. 니에게 들리기도 밑줄. 문장 구조가 거의 이제 비슷한 게 반복되고 있지, 그치?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면 이 로다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자, 영탄법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구나, 도다, 노라, 구나, 도다, 노라. 이따위 것들이 나오면은, 노라, 그 다음에 로다, 이런 거, 영탄법. 자, 한이 풀이 되고 눈물로 같이 삼아. 자, 형광펜. 방금 했던 거 다시 복습이야. 한이 풀이 되고 눈물로 같이 삼아.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볼게요. 특히 이제 이 앞부분. 한이 뿌리가 된대요. 한이. 자, 한이 뿌리가 되는 거야. 요렇게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게 뿌리가 됐다는 거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한이 뿌리가 됐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한이잖아. 내 마음속의 한. 그러면 이거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뿌리가 됐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뿌리가 됐다는 얘기지? 아까 뭐하고 똑같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그다음에 또 뭐? 형상화했다. 이런 표현들이 다 가능하겠죠. 이렇게. 됐나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 딱 읽는 순간 해석은 해석대로 돼 가면서 눈에 보여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야 시간 단축이 될 수 있어요. 자, 님의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되어. 매화에다가 동그라미 한 번 더 해볼게요. 매화도 역시 기능 똑같겠지.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대리물, 분신 다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매화가 돼서 어쩌겠다는 얘기야. 님한테 간다, 여기 남아있는다. 님한테 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 또 하겠지. 그래서 똑같은 거. 설 중에 눈 가운데에 눈 속에 혼자 피어서. 자, 피어 밑줄 신변에 식는 듯 월중 소용이 님의 옷에 비치어든 밑줄 어여쁜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까 밑줄 딱 그어보시고. 여기는 이제 어떤 정서가 담겨 있을까. 자, 가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볼게요. 어여쁜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까? 여기는 뭐가 담겨 있는 거야? 반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기에는 전제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동풍이 유정하여. 이거 딱 보는 순간 또 형광펜으로 색깔. 막힘없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예상하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뭘 예상해? 선지에 나올 말. 동풍이 유정하대. 동풍이 유정해. 이게 뭔 예소리냐? 유정이라고 했어요. 감정이 있다 혹은 뭐 뜻이 있다. 둘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이에요. 알겠죠?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 내지는 뜻이 있어요. 주체가 누구냐? 동풍이에요. 동풍은 자연물이야. 자연물이 뜻 내지는 감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뭐라고 예상해야 돼? 선지에 나올 말? 의인법 혹은 의인화 이런 말들이 예상돼야 되겠지? 자, 이걸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를 선지에서 풀어 말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뭐라고? 사물에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다 통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고견한 인해생의 중림이나 붙이고죠. 붙이고죠 밑줄 딱 보시고 중림 그러면 이 공간은 자연이야 속세야? 자연이라는 공간을 대신 빗대서 대유법으로 중림이라고 표현한 거죠. 대나무 죽자 숲을 입자야. 대나무와 숲을 그러니까 자연이죠.
자, 빈 낙대에 빗기 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들고 밑줄 띄워 밑줄 닦아 볼게요. 이 사람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죠? 자, 고개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게 유배가사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유배가사라는 느낌이 드는 것보다는 약간 그 이별한 남녀 사이의 관계 이런 느낌으로 들죠? 약간 비유적으로 설정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문장은 딱 한 개 있어요. 백구 건네 저어서 건더궁에 가고지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건더궁에 가고지고 했는데 여기 이제 봐봐. 백구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건네 저어 밑줄 가고지고 밑줄 딱 그어보세요. 그러면 건너 저어가서 가고 싶다라고 있잖아요. 그럼 문장 구조로 딱 보시면은 이 백구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백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이 백구는 새야 아니야? 새 아니야, 알겠지? 갈매기 아니고 물이야, 물. 갈매기가 아니라 물이야, 물. 알겠지? 물을 건너 저어서 가, 이 말이야. 응? 알겠지? 그 백구가 아니야. 이 구자가 물이야, 물. 그래서 건덕궁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건덕궁이라고 공간은 누가 있는 공간? 이미 계신 곳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밑으로 가보시면은 1번 선지, 81번에 1번 선지 보시면은 나와 관련된 거 보시면 건덕궁이 화자가 머무르는 곳이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5번 선지도 마저 보고 갈까요? 보시니까 반드시일까라고 하는 거 있었죠. 아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뭐였지? 반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나 소망 같은 게 있었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의혹이라고 나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82번 가볼게요. 82번. 82번 보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82번.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 판단 한번 할 시간을 이번엔 드려볼게요. 미리 프로라고 내가 이쪽까지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은 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 잘못하면은 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 5번 선지까지 쭉 봤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근데 일단 마저 보고 있는 친구는 마저 봐봐. 이제 다 봤으면 칠판 봐봐. 자, 1번 선지 보시면은 이렇게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솟아오르는 거니까 상승임이지 그냥 확인되지, 그치? 근데 2번 선지 이거 아까 우리 봤던 거, 그치? 화자의 님을 향한 마음 봤던 거다, 그치? 3번 선지도 확실하게, 그쵸? 화자의 심정. 근데 뭐냐면 청각적 이미지다. 아, 소리니까 이렇게. 4번 선지는 어때요? 이것도 아까 했던 거죠? 한의 정서를 뭐라고? 형상화. 형상이 없는 거를 있는 것으로. 그치?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5번 이렇게 가는 거야. 5번이 맞아 보이기도 하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상상 속에, 가정 속에 분신 내지는 대리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5번 선지에서 틀린 부분은 어디야?
일단 뭐뭐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어떤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대요. 재회가 무슨 말이야? 다시 만남. 다시 만난 순간이네요. 이게 진짜 실제로 아니면 가상으로 실제로 만났다는 뜻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쵸? 재회한 과거형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맞는 완료를 쓰고 있는 완료를. 그러니까 맞는 게 틀린 거야? 틀린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냥 가공으로 상상으로 한 건데 실제로 만나버렸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감상 문제를 쭉 풀어가는데도 시간 단축 기본 준비로서 낯선 작품을 읽을 때 현대시 같은 경우 서술에 집중하여 빠르게 진행한다. 선지에 나올 말들을 예상하면서 읽는다. 예를 들면 뭐 감각화 내지는 형상화 이런 따위들. 알겠지? 시간 단축이 문제 풀이에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숙제를 미리 이번 주에는 내드릴게요. 헷갈리지 않게. 약간 헷갈렸을 텐데 이번 주에는 다음 주 풀이 대상이 소설이겠죠. 당연히 느낌상 그렇지. 그래서 현대 소설 하나 최소한이에요. 이건 최소한 현대 소설 하나 고전 소설 하나 풀어오시는데 제가 지정해 드리는 거를 우선적으로 풀이하시는 걸로. 알겠죠? 하나씩 더 풀어도 상관없어요. 4개 정도 풀어도 상관없어. 3개 풀어도 괜찮고. 내가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를 먼저 푸는 걸로 갈게. 현대 소설에서는 여기 몇 페이지냐면 107페이지 펴보세요. 107페이지 접어. 107페이지를 접어. 현디시 있지? 이제 관천수필인데요. 107페이지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전 소설로 갈게요. 고전 소설에서는 자, 옹부집 지나서 저 뒤쪽으로 길동이 자, 지나서 우리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임장군전 그때 간단히 살펴봤냐? 안 봤지? 임장군전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푸는 걸로 갈게요. 페이지는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이 두 개를 우선적으로 풀이하는 걸로. 알겠죠? 오늘 고전 씨가 갑자기 딱 푸니까 당황했지. 다음 주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갖고요. 쉬는 시간에